안녕하세요. 해주가 진행의 박진영입니다. 자, 오늘 유난히 긴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오늘 장중에 내내 북미 정상회담이 열렸었죠. 이 뉴스를 또 이슈로 만들 수 있을까 싶어서 하루 종일 그 뉴스 쫓아가셨던 분들 어느 정도 지금쯤 지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 가지 이벤트가 많은 요즘인데요. 이 기회에 또 수익을 내면 더 좋잖아요. 자, 오늘도 해외 선물, 주식, 가상화폐까지 최고의 전문가들과 함께하면서 또 최고의 수익 전략 짜드릴 테니까요. 오늘도 기대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지금 이 시간 함께해 주실 두 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분들을 대변해 주실 두 분이죠. 이 자리에 최유진 투자자 그리고 장송미 투자자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우리 첫 방송 어제 나갔잖아요. 그 나가자마자 열기가 정말 대단했다고 합니다. 자, 두 분의 투자자는 어제 또 처음으로 이 전문가들의 설명도 들었고 종목을 선택을 해보기도 했었는데 좀 어떠셨는지 이야기를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최유진 투자자님 어제 종목을 나와 보니까 좀 예상했던 대로던가요? 어떠셨어요? 네, 사실 좀 주식 같은 경우에는 너무 안정적이어가지고 좀 단기적으로 고수익을 추구를 하는 저한테는 좀 약간 지루한 면이 없잖아 있었는데요. 그래도 해외 선물 같은 경우는 좀 제가 그 외환 쪽 말고는 처음 접해보는 분야라서 뭐 미국채라든지 뭐 골드라든지 굉장히 좀 재밌었고 앞으로 공부가 많이 될 것 같아서 기대가 큽니다. 네, 레빗 투자자께 좀 해외 선물과 가상화폐 쪽에 조금 더 기대를 많이 걸고 계신 것 같아요. 잘 들어봤고요. 자, 그리고 장송미 투자자님은 역시 좀 터틀 투자자답게 어제도 조금 더 신중하게 좀 종목을 고르시는 모습 보여주셨는데, 자, 어떠셨나요, 어제? 네, 저는 그 터틀 투자자인 만큼 좀 안정적이고 변동성이 적으면서 그러니까 리스크가 적은 방향으로 좀 투자를 하려고 포트폴리오를 짰던 것 같은데요. 그래서 어제 뭐 제가 가상화폐 같은 경우는 담지 못해서 전문가님께 좀 상처를 드린 것 같기도 한데 오늘도 좀 저의 원칙을 가지고 안정적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각기 다른 성향의 두 투자자인 만큼 여러분도 내가 어떤 쪽에 조금 더 가깝나 생각해 보시면서 우리 방송 함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종목 이야기 이어지니까요. 기대 많이 해주시길 바랄게요.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돈 벌게 해줄까? 해주가 출발합니다. 네, 오늘도 해외 선물과 가상화폐 그리고 주식까지 각 분야 최고의 전문가들이 또 다른 매력으로 자리해 주셨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전문가부터 본격적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외 선물 담당인데요. 화면부터 보실게요. 네, 해주가의 홍일점 전문가십니다. 똑똑한 해외 선물 분석해 주실 분 닥터 수지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일단은 시장 흐름부터 먼저 살펴볼까 하는데요. 아무래도 이번 주에 굵직한 이벤트가 되게 많잖아요. 변수가 좀 많은 요즘일 것 같은데 시황 분석부터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 북미 회담이 열렸습니다. 북미 회담에 대한 기대가 선반영된 만큼 미증시는 무역 전쟁이라는 불확실한 악재가 있음에도 일단 기술주에 힘입어서 상승세를 이어갔던 모습이었습니다. 지난주 G7 정상회의에서 무역 갈등이 확산이 되면서 우려심이 지금 있는 시장인데요. 주목해야 할 것은 내일 발표되는 미국의 생산자 물가에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실제 수치가 예상치보다 높은 경우에 증시에 악재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지표 발표 시에는 좀 더 관망을 해주시는 게 좋으시고요. 우리나라 시간으로 14일 오전 3시에 FOMC 발표 연준의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도 나올 예정이라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큰 변동성이 일단은 예상이 되고 있어서요. 투자자분들의 주의가 조금은 필요한 시점이라고 보겠습니다. 일단 미국 금리 인상은 예정된 이벤트이기 때문에 시장의 충격이 제한적일 것이라는 예상이 되면서 일단 추가로 금리 인상이 될 경우 시장 변동성이 일단은 커질 수 있다는 점. 이렇게 이번 주에 이벤트가 집중된 상황에서는 초보자들은 일단 관망이 좋아 보이고요. 반영 후에 대응해도 충분하다는 점 생각하셔도 되실 것 같습니다. 일단 앞서 해외 선물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단 경제적인 용어나 이런 거에 어려워서 해외 선물에 접근이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결코 어렵지 않다는 점 이번 방송을 통해서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네, 해외 선물 그렇게 어렵지 않다라는 이야기까지 들어봤고요. 일단은 이번 주 글로벌 이슈가 많은 만큼 시장 자체는 좀 관망하는 게 좋겠다라고 해주셨는데, 자, 그 와중에 또 꼼꼼한 조언을 해주신다고 오늘 종목을 가져오셨잖아요. 첫 번째 네네. 종목부터 공개해 볼까요? 네. 일단은 크루드 오일에 대한 관심입니다. 지난 5월 초 유가는 72.90까지 치솟아 올랐습니다. 이란의 핵 협정 탈퇴 발표로 유가가 급등을 했지만 이후 원유 재고 증가와 차익 실현 매물로 시장은 64불까지 현재 떨어진 상황입니다. 현재는 사우디아라비아의 원유 생산량 증가 소식에도 이란과 베네수엘라의 지정학적 불확성으로 인해서 원유 공급 차질 우려가 예상이 되고 있는 만큼 일봉에서 지지선을 확인하고 반등 중에 있어서 일단은 눌림 매수 구간이 좋을 것 같고요. 현재 유가는 22일에서 23일 열리는 오펙 회의에서 기존의 감산 조치의 완화 가능성이 제기가 되면서 하락 압력을 받아온 상황이었는데 현재는 월말에 있을 오펙 회의가 중요할 것으로 일단 예상이 됩니다. 이에 앞서 현재 유가는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아랫단에서 64불을 이탈 시에는 추가 하락을 열어두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중요한 것은요. 내일 밤 열리는 11시 30분에 있을 원유 재고 발표에도 관심을 두셔야 할 것 같은데 일단 11시 30분에 원유 재고 발표가 있을 때에는 큰 변동성이 예상이 되므로 초보자들은 30분 후 관망 후에 진입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전일 65불을 지지를 받으면서 66불 중반까지 반등한 상황이라서 흐름의 자체가 꺾인 만큼 지난번 64까지 밀어붙였던 자리 67.30 자리에 저항이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일단 크루드 오일 현재 66.4 근처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64달러 이탈할 때 추가 하락 예상해 주셨어요. 자, 매매하시는 분들 참고해 주시고 자, 오늘 진입할 수 있는 기준점 다시 한번 조금 더 잡아 주실까요? 일단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주 제가 65불에 대한 확인을 제가 드렸는데 65불의 지지가 지금 확인이 되면서 구름대 아래에서 움직이면서 반등세를 유가는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보시면 알겠지만 일단 중장기 차트들에 대해서 구름대 아래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상황에서 오펙 회의도 남아있죠. 반등 시 매도 전략이 유리하긴 하지만 일단은 65불, 66불 천천히 반등을 하고 있는 시점에서 현재 보이시는 차트 65불 중반대의 매수 와 함께 아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65불 중반, 65불 초반에 매수 전략이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단기적으로 60분봉 내지 이상들이 양운대를 돌파한 상황이기 때문에 밀릴 시 눌림 매수가 유리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오늘 크루드 오일 65 중반대까지 오면은 매수 진입하자라는 전략 주셨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자, 이렇게 첫 번째 종목 크루드 오일 들어봤습니다. 크루드 오일 같은 경우는 해외 선물 종목 중에서도 변동성이 좀 높은 종목이기도 하고요. 어제 나오지 않은 신규 종목이기도 합니다. 자, 어제 안 나왔던 종목이니만큼 두 분도 궁금한 게 많으신 것 같은데 이야기 한번 들어볼게요. 먼저 최유진 투자자님. 네, 일단 뭐 크루드 오일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제 변동성이 심한 거라고 이제 들었는데 일단 제 성향이랑 좀 잘 맞을 것 같은데 당장 이제 내일 그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셨던 그 원유 재고 발표가 나왔을 때 아까 한 30분 정도 초보자들은 좀 이따가 대응을 하는 게 좋다고 했는데 그 기술적으로 좀 어떤 식으로 그 대응을 하는 게 좀 전략적으로 좋은지 좀 더 첨언해서 말씀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일단 지금 차트를 잠깐 볼게요. 차트를 보면 잠시만요. 현재 보시면 이 구간이 원유 재고 발표를 했던 구간입니다. 그래서 변동성이 크죠. 15분 만에 100틱이 왔다 갔다 한 자리라서 일단 큰데 이럴 경우에는 일단은 지금 현재 저항도 받고 있고 지지가 받고 있는 상황이어서 지금 저점인 64.27이나 위에 구름대 하단이 위치한 65불 중반 이럴 때는 큰 흐름을 보고 기다리셨다가 매매하시는 전략이 좋아요. 일단 차트를 앞서 분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원유 재고 발표에는. 그러나 지금 64.27
0.27이 저점이 보이는데 잠깐 주봉을 확인을 하면 이렇게 주봉에서 월봉 이상의 차트에서 주봉에서 큰 지지가 있을 경우에는 노려볼 만한 자리겠죠. 이런 자리에서는 보통 100틱에서 150틱 정도 이제 튀어버리기 때문에 큰 자리에서의 원유 재고 발표 때는 노리는 게 유리할 것 같습니다. 원유 재고라는 지표가 발표된 이후에 대응하는 전략 들어봤습니다. 지표 발표 이후에는 아무래도 변동성이 좀 많이 크기 때문에 초보자분들은 지표 발표 이후에 움직임이 안정될 때 대응하자고 해주셨으니까요. 내일 11시 반에 지표 발표니까 매매하실 때 꼭 참고해 주시길 바랄게요. 자, 이어서 장소미 투자자는요. 크루도일 어떻게 보셨어요? 네, 그 설명 너무 좀 쉽게 해주셔서 지금 잘 듣고 있고요. 제가 그 이외에 좀 시장 관련해서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트럼프가 최근 이제 그 오펙을 압박하면서 증산 요구를 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이 또 크루드 오일에 영향을 좀 미치는지 좀 그 부분이 궁금합니다. 일단은 무슨 호황제든 뉴스든 이벤트든 일단 시장은 우리가 알 수 없을 정도로 선반영되거나 후반영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증산이 되거나 감산이 되거나에 대한 예상을 하고 지수를 대응을 하는 것보다는 일단은 이슈가 발표된 다음에 대응을 해도 시장은 무난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슈가 있을 때는 발표 후에 대응을 하시는 것이 좋고요. 일단 감산이냐 증산이냐는 예상하는 거와 다르게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일봉과 주봉을 보면서 중장기 차트를 통한 대응이 확률적인 부분에서는 유리할 것으로 봅니다. 네, 지표부터 시황 질문까지 아무래도 우리 시청자분들을 대표해서 오신 만큼 정말 예리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만큼 시원한 답변도 들어봤는데요. 지금 많이 움직이고 있는 크루드 오일 매매하실 때 좀 조언해 주신 대로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종목도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어떤 종목 준비해 주셨나요? 오늘 지금 발표된 게 항생인데 항생은 높은 변동성과 풍부한 유동성을 가진 만큼 빠른 수익이 창출이 가능한 종목입니다. 일단 신흥국 시장에 관심이 높아지면서 중국 본토 자금들이 유입이 되고 홍콩 증시의 시장 규모의 금액은 우리나라보다 4배 큰 4,800조억 원에 달합니다. 2년 만에 무려 40%의 성장률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이에 홍콩 시장의 매력을 느끼고 투자하시는 분들의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때로는 2, 3분 만에 100틱, 200틱이 움직이는 시장이라서요. 철저한 차트 분석이 필요한 종목이긴 하지만 항생은 기다리는 만큼 큰 수익이 있다는 매력이 있다는 점이고요. 일단 이번 주 주목해야 할 것은 14일 열리는 중국 산업 생산이 있는데 이날 변동성이 예상되는 만큼 큰 수익도 기대해 볼 수 있는 시점이기도 합니다. 이때는 중장기 흐름상 발표 후에 방향성을 보고요. 확인 후에 진입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항생에 대한 종목 설명 들어봤습니다. 그러면 항생도 아무래도 좀 진입과 청산 기준을 잡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네. 들어갈 수 있을까요? 차트를 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네. 일단은 제가 중요한 건 일봉을 확인을 해야 됩니다. 지금 항생 같은 경우에는 방향성이 아직 제시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위아래 크게 박스권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현재 중요한 거는 지금 일봉상 구름대 상단을 돌파한 상황이기 때문에 눌림시 매수 전략도 유리한 상황이고요. 다만 변동성이 큰 항생 시장은 눌림이 100틱에서 200틱 정도 올 수가 있어요. 그 상황에선 기다렸다가 눌림 매수를 유리할 것 같고 현재 보이는 3600선, 3630선 그리고 중장기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 보이는 3670선 그리고 이런 자리 양운대 상단에서 눌림이 왔을 때 이 자리가 깨지지 않는다면 200틱에서 500틱까지 열려 있는 상이기 때문에 이렇게 시장의 흐름이 바뀔 때 양운 상단에서의 매수를 노려본다라고 하면 큰 수익을 가져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눌림시 매수 전략 주셨습니다. 일단은 항생 같은 경우 워낙 빠르니까 기다리는 게 중요하다라고 해주셨고요. 3630선에서 3670선까지 기준점 잡아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두 번째 종목 항생 들어봤는데요. 여기서 좀 전문가님의 스타일이 돋보이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제가 지난 금요일에도 살짝 눈치를 채긴 했지만 항생이야말로 변동성 끝판왕인 종목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런 만큼 또 지금 이 종목 레빗 최유진 투자자님이 관심을 좀 많이 가져보실 것 같은데 웃고 계시네요. 네네. 질문부터 먼저 받아볼게요. 네, 굉장히 제 스타일이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너무 변동성이 있어가지고 좀 무섭기도 한데요. 사실 이제 제가 항생을 들어보면 증거금은 높은데 이제 틱 가치가 낮다고 하는데 사실 이제 그만큼 변동성이 높은 걸로 해석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이제 뭐 ELS라든지 이런 쪽으로만 항생 지수는 과거에 좀 금융회사 쪽에서 안 좋은 사례도 있고 해서 좀 무섭다고 생각하시는 투자자분들이 많으실 텐데 이런 변동성을 저 같은 레빗 투자자분들이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이 있다면 좀 어떤 게 있을까요? 항생 같은 경우에는 추격을 하거나 따라다니는 매매를 하게 되면은 손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중장기 차트들의 분석을 통해서 지지 라인인 또는 저항 라인을 오전에 선을 그어놓고요. 그 자리에서 기다리는 매매를 하시면 일단 확률이 높기 때문에 최소한의 리스크를 가지고 최대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무조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일단은 차트 분석이 필요하겠죠. 하지만 이제 최유진 님처럼 이렇게 공격적인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항생을 한번 맛을 보면은 엄청 매력적일 것이라고 보고요. 증거금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항생 지수는 동일하게 미니 항생 지수가 있습니다. 초보자 분들은 천천히 증거금을 작게 가져서 레버리지를 높여서 리스크를 좀 줄이려면 미니 항생 지수로 대응을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우리 레빗 투자자도 헉할 정도로 변동성이 큰 항생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만큼 추격하면 손실이 더 크게 날 수 있으니까요. 아무리 좀 성향이 빠르고 공격적인 분들이시라도 좀 인내심을 발휘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자, 변동성이 커서 어쩌면 안정적으로 투자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라는 지금 생각을 온 얼굴로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약간 근심이 생기신 것 같은데. 자, 장성미 투자자님 질문 많으실 것 같은데 하나 주시죠. 네, 저는 그 뭐 변동성 말씀만 들어도 이거는 제가 담을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저는 다른 선물, 해외 선물 같은 경우는 집중적으로 좀 이렇게 매매하는 시간대가 각각들로 있더라고요. 근데 지금 홍콩 항생 같은 경우는 어떤 시간대에 좀 집중을 해서 매매를 봐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홍콩 항생 지수는 오전 10시 15분에 개장을 해가지고 우리나라 시간으로 1시까지 시장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1시부터 2시까지 브레이크 타임이 있는데 속설로는 중국인들이 낮잠을 좋아해서 브레이크 타임을 꼭 가져야 한다라는 속설도 있긴 합니다. 그리고 5시 15분부터 6시까지 브레이크 타임이 또 있고요. 다만 변동성이 좋은 장과 확률이 높은 장은 오전 10시 반부터 1시 사이의 장입니다. 그 2~3시간만 투자를 하셔도 오전 수익으로는 충분히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장이기도 합니다. 네, 꼼꼼한 질문에 꼼꼼한 대답 들어봤습니다. 이제 종목 선택 시간인데요. 자, 두 분 종목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적어주시면 되고요. 자, 바로 다 적어주셨나요, 벌써? 더 빨라지셨네요. 자, 바로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들어주세요. 짜잔, 두 분이 엇갈린 선택을 해주셨습니다. 조금 예측을 하긴 했어요. 일단은 최준 투자자님 항생 선택해 주셨고 장소미 투자자님 크루드오일 선택해 주셨습니다. 자, 그럴 것 같았는데 일단은 이유라도 들어봐야겠죠, 일단은. 네, 사실 너무 뻔한 결과를 말씀드린 것 같아서 사실 처음에 크루드 오일 말씀해 주셨을 때 그쪽으로 가야 되나 했는데 그 항생 쪽 대응 방향이라든지 이런 전략을 알기 쉽게 설명해 주셔가지고 한번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장송민 투자자님 크루드오일 마음에 드셨어요? 네. 저는 사실 이제 항생지수 같은 경우는 제가 투자할 종목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그리고 크루드 오일 관련해서는 앞서 설명해 주신 대로 뭐 좀 이미 예상되어 있는 뉴스들도 있는 것 같고 뭐 나온 뉴스에 따라서 또 맞게 대응을 하면 좀 리스크는 적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배워가면서 투자해 볼 생각입니다. 네, 하나씩 잘 골라 가셨습니다. 자, 전문가님 두 분 선택 마음에 드시나요? 네, 딱 성향에 맞게 초이스를 하신 것 같은데 보수적이신 분이다 하더라도 약간 이제
항생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지 라인 저항되는 큰 라인을 설정을 해드리면 그 자리에서는 충분히 투자가 가능하세요. 그러니까 소소하게 장중에 대응 말고 큰 라인을 설정했을 때 거기만 기다리신다라고 하면 보수적이고 조금 이제 안전하게 하시는 분들도 충분히 하실 수 있는 자리들이 있고요. 그리고 항생 초이스 잘하셨는데 일단 변동성이 큰 만큼 빠른 수익이 창출이 가능하니까 이 부분에서는 아주 매력이 큰 종목이라고 봅니다. 제 스타일이에요. 네, 눈이 반짝반짝 하시네요. 선택 잘 들어봤고요. 자, 이번 주에 또 강연회 있으시다고요, 전문가님. 네, 이번 주 토요일 2시에 청담동 프리마 호텔 에메랄드 홀에서 강연이 있을 예정입니다. 해외뿐만 아니라 국내 선물에서 갈피를 잡지 못하고 매매하시는 투자자들을 위한 지침서를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에서 자세하게 알려드리지 못하는 맥점 잡는 노하우와 추세 활용법을 알려드릴 예정이고요. 해외 선물을 또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점도 공개할 예정이니까요. 많은 참석 부탁드리고 좋은 정보 기회장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확률 80% 이상의 시장 접근법을 알고 싶으신 분은 누구나 참석 가능하시고요. 이번 주에 많은 분들을 만나뵐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강연회까지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 지금 해주가 잘 즐기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전문가들의 이야기 들어보시면서 각자의 스타일에 맞는 종목을 집에서 직접 고르신다면 조금 더 효율적으로 이 방송 즐기실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지금 바로 함께해 주시길 바랄게요. 자, 이번에는 주식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전문가부터 소개해 드릴 테니까요.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 주식은 이분이 맡아주십니다. 지금 이 시간 하나금융투자 이동규 팀장님 나와 계십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자, 일단 오늘 시장이 좀 많이 출렁였습니다. 북미 정상회담이 장중 내내 진행된 가운데 아주 크게 움직였다고 보긴 좀 어렵지만 그래도 좀 등락을 거듭하면서 우리 투자자분들을 좀 힘들게 만들었던 것 같은데 오늘 시장 정리부터 부탁드릴게요. 네, 역사적인 북미 회담 기대감으로 인해서 오전장에는 좀 상승세를 보였지만 북미 회담 결과가 나오면서 좀 이벤트 소멸의 성격으로 좀 대북 경협주들이 주가 하락하였습니다. 그리고 금일 앞두고 있는 FOMC에 대한 그런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우려감으로 인하여 좀 투자자들은 관망세를 보이면서 약보합으로 좀 마감하였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역사적인 날이었습니다. 이렇게 변수가 많은 시장이기 때문에 조금 더 꼼꼼하게 접근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오늘 가지고 오신 첫 번째 종목부터 들어볼까요?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나요? 네, 먼저 오늘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종목은 CTK 코스메틱스라는 회사입니다. CTK 코스메틱스는 제품 기획, 개발, 생산, 품질 관리, 선적에 이르기까지 화장품 풀케어 서비스를 하는 회사입니다. 제가 추천드리는 이유는 먼저 화장품 산업이 구조적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유행 주기가 일단 짧아지면서 대형사들이 신제품을 내놓는 속도가 시장 변화의 속도에 못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웃소싱하는 비율이 늘어나고 있는데 그에 대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회사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왕홍이나 인플루언서로 대변되는 그런 이제 온라인 마케팅들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데 충분히 판매 채널을 보유한 이들이 자체 브랜드 샵을 만들고 싶다고 하면 CTK 코스메틱스가 그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4분기 미국 FDA 허가 이슈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실적이 안 나오면서 주가가 많이 하락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타 피어 대비 좀 저평가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CTK 코스메틱스를 오늘 첫 번째 종목으로 추천드립니다.
네, 이동규 팀장의 첫 번째 종목 CTK 코스메틱스였습니다. 일단은 화장품 업종에 대한 기대가 있다면서 주목할 종목으로 가지고 와주셨는데요. 자, 그럼 가격 전략도 한번 들어볼까요? 네, 차트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2017년 12월에 상장한 이후 53,300원을 최고점으로 해서 계속해서 주가가 하락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락한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4분기와 1분기 실적이 일시적으로 하락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매수가는 오늘 종가 기준으로 37,300원도 충분히 매수해 볼 만한 가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손절가는 최근에 저점 부근인 34,000원 부근을 좀 제시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표가는 경쟁사 대비 비슷한 밸류에이션을 받는다고 하면 48,000원까지도 충분히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가격 전략까지 들어봤습니다. 우리가 또 화장품 하면은 좀 다른 업종보다 좀 친숙하잖아요. 지금 폭풍 질문 대기 중인 것 같은데, 자, 최유진 투자자님 먼저 질문해 주시죠. 네, 사실 저도 이제 화장품 업종 굉장히 좋아하긴 하는데 실제로 아까 좀 많이 걸리는 부분이 이제 4분기, 1분기 실적 관련해서 그 FDA 이슈 때문에 OTC 제품 매출 정체가 있었는데 이제 그 부분이 어떤 식으로 내부적으로 좀 그 클리어가 됐는지 그게 가장 궁금하거든요. 네. 네, 미국 FDA 허가 이슈 같은 경우에는 현재 다른 미국의 외주 생산 업체를 통해서 해결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2분기부터는 선크림 관련 매출이 빠졌었던 부분이 올라올 것으로 지금 예측하고 있습니다. 네, 실적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 간단하게 들어봤고요. 장송미 투자자도 궁금한 점 있으신 것 같은데 질문 주시죠. 네, CTK 코스메틱 같은 경우는 매출의 한 70% 정도가 이제 색조 화장품으로 알고 있는데요. 색조 화장품 같은 경우는 트렌드에 굉장히 빨리 대응을 해야 하잖아요. 저도 사실은 색조 화장품 같은 경우는 사둔 것만 해도 서랍장 한가득 들어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유행에 굉장히 민감한 패션 산업 같다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만약 빠르게 대응을 못한 경우에는 기초 화장품을 베이스로 한 그런 회사 대비해서 좀 리스크가 크지 않을까 궁금합니다. 네, 우선 색조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신 대로 유행이 굉장히 빠른 편입니다. 그래서 대형 회사들이 오히려 지금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이유가 빠르게 변하는 유행 대비해서 신제품이 나오는 리드 타임이 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CTK 코스메틱스가 현재 그 기회를 가지고 성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또 저희가 생각한 것보다는 안정적인 부분이 계속해서 재구매율이 높은 편입니다. 현재 70% 이상의 재구매율을 또 대형 브랜드사에서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우려는 좀 잠시 접어두셔도 괜찮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두 분이 워낙에 종목에 대한 공부를 많이 해주셔서 우리 시청자들의 궁금증을 대신 속 시원하게 질문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종목에 대한 성장성 이야기까지 들어봤고요. 자, 아직 한 종목이 더 남아 있으니까 끝까지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자, 팀장님 이번엔 어떤 종목인가요? 네, 두 번째 종목으로는 코스메카 코리아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코스메카 코리아는 화장품 ODM 회사입니다. 추천드리는 이유는 먼저 2.4억 개 수준의 생산 캐파에서 올해 인그루드 랩 인수 등을 포함하여 7.5억 개까지 생산할 수 있는 여력을 확보하였습니다. 화장품 ODM 회사 같은 경우에는 공장이 없어서 매출 성장이 안 나오는 부분이 있는데 최대 캐파를 확보함으로써 좀 성장성에 대한 문을 열어두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고객사 중에 현재 JM 솔루션, VT 코스메틱스라는 회사가 놀라운 속도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JM 솔루션은 GP 마스크팩이나 그다음에 선스프레이 등을 통하여 좀 성장을 하고 있고요. VT 코스메틱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방탄소년단을 모델로 한 화장품입니다. 근데 방탄소년단을 모델로 한 반응이 좀 좋으면서 올해는 두 회사 모두 호실적을 바탕으로 IPO 시장에 도전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코스메카 코리아 역시 코스맥스 대비해서 좀 많이 밸류에이션을 저평가받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충분히 해소가 되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역시 화장품 관련주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이번에는 화장품 ODM주 코스메카 코리아인데요. 역시 성장성을 강조해 주셨는데 가격 전략도 알려주세요. 네, 차트와 같이 부탁드릴게요. 네, 코스메카 코리아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급등하였다가 다시 급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급락에는 일단 큰 이유는
뭐 특별한 펀더멘탈의 이슈는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가로는 오늘 가격 정도면은 단기 바닥 부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35,900원을 매수가로 좀 추천을 드리고요. 그 손절 가격은 뭐 최근에 급등하기 전 가격인 35,000원대를 다시 한번 손절 가격으로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목표 가격은 이익 성장성과 밸류에이션을 감안하면 한 5만 원 이상까지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해서 목표가로는 5만 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가격을 매수가로 주셨으니까요. 내일 장 열리고 나서 조금 더 지켜보셔도 좋겠습니다. 자, 이번 종목은 어떠신지 들어봐야 될 텐데요. 최유진 투자자님, 이번 종목은 좀 어떠신가요? 질문해 주시죠. 네, 사실 그 BT 코리아에서 그 코스메틱 쪽에서 사실 이제 제가 방탄소년단 팬이어가지고 갑자기 이제 사심을 드러나게 됐는데 원래 이게 그쪽 관련된 건지 모르고 있다가 일단 여기서 지금 갑자기 확 끌리게 됐고요. 네. 근데 이제 인그루드랩 그 경영권 인수한 것 자체가 제가 좀 지금 약간 호재가 아니라 악재로 보고 있는 게 뭔가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고 캐파 키우는 데는 되게 좋은데 사실 인수를 이렇게 하게 되면은 저같이 이제 단기적인 성향을 가진 이제 투자자한테는 좀 손익적으로는 좀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주가가 최근에 이제 좀 빠지고 그러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저 같은 투자 성향에는 좀 맞지 않은 종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에서는 어떻게 해석을 해주실까요? 네, 우선 코스메카 코리아 같은 경우에는 현재 미국 공장이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인그루드 랩은 미국 공장을 바탕으로 세계적인 브랜드사인 뭐 에스티로더라든지 유니레버 등의 주문을 많이 받고 있었던 회사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인수하게 된 배경은 아까 CTK 코스메틱스에서 살짝 말씀드렸듯이 미국 FDA 이슈로 인해서 국내에서 수출하는 선크림 품목의 제품들이 수출이 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미국에 있는 공장을 실사하다 보니까 인그루드 랩을 인수하게 된 거고요. 말씀하신 대로 단기 손익 측면에서는 조금 고정비 부담으로 인해서 부담스러울 수 있는 상황이 있지만 미국 공장 캐파 확보라는 거는 화장품 ODM 회사로서는 반드시 갖고 있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가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 같고 오히려 미국 공장 확보로 인한 성장성이 좀 더 부각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단기 투자자가 회사가 클 때까지 좀 흔들리지 않고 기다릴 수 있나라는 질문에 일단은 성장성으로 답변을 해주셨고요. 아무래도 성장성이 좋은 만큼 장송민 투자자는 조금 더 기대를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질문해 주시죠. 네, 앞서 말씀해 주셨던 CTK 코스메틱이랑 지금 말씀한 코스메카 코리아 같은 경우 마케팅적으로는 되게 좀 차이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 CTK 코스메틱 같은 경우는 인플루언스나 SNS로 통한 이제 마케팅을 좀 활발하게 하고 있는 반면 이제 그 코스메카 코리아 같은 경우는 뭐 홈쇼핑이나 온라인 정도로 해서 조금 그런 마케팅 부분은 조금 막혀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뭐 매출에 영향이 없을지 아니면 그냥 말씀하신 대로 미국이나 미국의 이제 공장 증설이나 이런 부분 매출 증대에 대한 기대로 보시는 건지 좀 궁금합니다. 네, 우선 잘 아시다시피 온라인 쪽 매출 성장이 좀 두드러지는 게 요즘 화장품 업종들의 특징입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던 GP클럽이나 VT 코스메틱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 매출 비중이 오히려 좀 더 높은 상황이고요. 온라인 매출 비중이 높은 회사들이 주문을 많이 하기 때문에 코스메카 코리아의 실적이 개선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려하시는 것과는 달리 온라인 매출 성장에도 오히려 코스메카 코리아가 수혜를 입을 수 있다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두 개의 화장품 종목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이제 선택의 시간인데요. 두 분 정해주셨나요? 벌써 쓰고 계시네요. 자, 선택해 주셨으면은 바로 종목을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쓰시고 있으시면요. 들어볼까요? 하나, 둘, 셋, 들어주세요. 이게 길죠? 두 분 같은 거 선택을 해주셨네요. BTS 하트가 사심이 가득하게 들어있습니다. 자, 방탄소년단이 마음을 좀 움직였나요? 최신 투자자님? 네. 사실 제가 이제
그 인플루엔서로 활동을 하고 있어서 네. 뷰티 쪽으로는 그 온라인 마케팅 채널 이런 쪽으로 이제 확 끌렸어서 원래는 이제 CTK 코스메틱스로 하려고 하다가 VT 코스메틱 쪽이 이제 방탄을 모티브로 했다고 해서 사실 지금 요즘에 방탄소년단 관련 수혜들이 나올 정도로 굉장히 좋은 모멘텀을 가지고 있어서 BTS로 아까 그리고 온라인 마케팅 채널도 충분히 확보하고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메리트를 느껴가지고 마지막에 판을 엎었습니다. 네. 빌보드 1위 할 정도로 잘 나가는 BTS가 우리 레비 투자자님의 마음을 흔들었고요. 장송미 투자자님의 선택의 이유 들어볼까요? 네, 좀 트렌드에 다소 좀 떨어지는 게 아닌가 해서 걱정이 된 부분이 있긴 한데요. 말씀하신 대로 미국에 이제 뭐 4월에 공장이 증설된다거나 이런 부분은 매출이, 그러니까 생산량이 늘어나니까 그 공장을 증설을 하는 부분이지 않을까 싶어서 매출이 충분히 그 증가가 예상이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좀 장기적 관점에서 투자하기에는 매력적이지 않나라고 해서 선택했습니다. 네, 두 분 같은 종목 선택해 주셨는데요. 좀 만족하시나요? 어떠세요? 네, 일단 어떻게 대응할지 조언도 좀 해주시고 간단하게. 어제부터 방송을 좀 봤는데 두 분이서 만장일치를 한 거는 좀 처음인 것 같아서 좀 뿌듯한 부분도 있고요. 또 보신 대로 일단 코스메카 코리아는 뭐 CTK 코스메틱보다는 공장이라는 또 자산 가치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조금 그 장송미 투자자분이 끌리는 부분이지 않았을까 이런 또 판단을 해보고요. 최유진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그 BTS의 그 모멘텀을 좀 크게 보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공감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코스메카 코리아도 좋지만 CTK 코스메틱스도 추천드렸으니까 한번 같이 보시면 투자에 좀 많이 도움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제시해 주신 종목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가상화폐 투자 전략을 제시해 줄 전문가만 남았습니다. 자, 많이 기다리셨는데요. 지난 금요일에 화상 연결로만 만나뵀던 분이 이제 직접 스튜디오에 나오셨다고 합니다. 어떤 분인지 궁금하시죠? 화면으로 만나볼게요. 네, 코인 투자의 선두 주자입니다. 남한산성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실물로 뵈니까 더 멋있으시네요. 고맙습니다. 네, 좋습니다. 시장 이야기부터 해볼까 합니다. 지난 주말에 있었던 악재가 아직까지 회복이 되지 않는 것 같은 모습을 보면서 지지부진합니다. 자, 그중에 몇몇 종목은 좀 급등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한데 오늘 코인 시황 분석부터 부탁드릴게요.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엊그제부터 악재 속에서 지금 현재 비트코인은 계속해서 관망 모드로 투자자들이 다들 관망 모드로 지금 지켜만 보고 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엊그저께 그 악재가 나온 이후에 바로 급락한 이후에 더 이상 추가적인 어떠한 급락은 현재 없다. 그리고 관망 모드로 진행되고 있다. 뭐 이렇게 보여주고요. 지금 뭐 뉴스로는 뭐 크게 큰 뉴스는 없는데 종목당 뉴스를 한번 보자면은 지금 그 이더리움 크래식이 코인베이스에 상장이 되면서 지금 이더리움 크래식이 좀 오늘 급등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뭐 별다른 현재로서는 큰 뭐 호재다운 뉴스는 지금 없는 그러한 상태입니다. 근데 이제 미국 나스닥 수석 부사장이 이런 말을 했어요. 블록체인과 가상화폐는 이제 앞으로 거대한 비즈니스의 기회가 될 것이다. 그리고 현재 뭐 아시다시피 나스닥이 지금 상장이 돼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 상장이 돼 있는데 악재 속에서도 호재는 계속 나올 것으로 저는 예상되고 뭐 현재 너무 침체돼 있다고 해가지고 다들 너무 또 암울해 하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습니다. 다들 기운 내시고 화이팅 하시면 좋은 결과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네, 어려운 시장이지만 그 안에서 희망을 주셨네요. 자, 어려운 시장인 가운데 어떤 종목으로 대처해야지 궁금한데 첫 번째 종목부터 보여주시죠.
지금 첫 번째 종목으로는 저 같은 경우에는 이더리움을 추천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방어력이 굉장히 우수한 그러한 화폐입니다. 방어력. 그러니까 같이 어떠한 악재 속에서 하락을 하더라도 덜 하락을 하고 만약에 상승을 하게 되더라도 조금 강하게 상승하는 그러한 어떠한 특성이 있는 게 이더리움이에요. 그리고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블록체인, 현재 블록체인을 이용한 전 세계적으로 블록체인을 이용한 프로젝트 상위 100개 중에서 94개가 이미 이더리움을 채택을 해가지고 가고 있다. 그만큼 이더리움이 확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제 사견이지만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아빠다, 뭐 보수적인 아빠. 그러면 이더리움은 엄마, 굉장히 동네방네 돌아다니면서 떠들고 다니는 엄마. 그러지만 다들 좋아하는 동네 아줌마 같은 스타일. 그게 이더리움이다. 그만큼 확장성이 있기 때문에 어떠한 플랫폼에 갖다 붙여놔도 호환이 가능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메리트가 있는 그러한 화폐 중에 가상화폐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여지고 오늘 그래서 제가 이더리움을 우선 추천 종목으로 갖고 나왔습니다. 그렇다라고 보면 이제 먼저 이더리움에 대해서 차트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보시게 되면 현재 일봉상 이더리움입니다. 일봉상 이더리움 보시게 되면 전에 고점, 그러니까 저점에서 고점까지 올라온 이후에 현재 지금 떨어졌다가 다시 상승을 하다가 다시 떨어졌어요. 이때가 이제 악재가 연출된 그러한 상황입니다. 근데 악재가 일어난 이후에 오늘까지 4일째 계속해서 큰 변동성 없이 어떠한 좀 뭐랄까 모멘텀을 압축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다. 그러니까 악재임에도 불구하고 추가 하락이 없이 여기에서 섰다라는 것에 저는 좀 주목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이 자리에서 조금만 더 하락을 한다라고 하면 대체적으로 47만 9천 원 정도, 47만 9천 원 선에서는 여기서 조금 더 잠깐 반짝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여기에서는 매수로 공략을 하셔도 충분히 수익을 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뭐 가상화폐 특성상 단기 수익률이 굉장히 높죠. 하이리턴, 뭐 그냥 하이리턴도 아니죠. 메가톤 울트라 하이리턴인데 47만 9천 원에서 매수를 하신다라고 하면 단기간 내에 뭐 적어도 뭐 하루 이틀 정도에도 뭐 거의 15% 이상의 수익을 내실 수 있는 그러한 자리다. 근데 이 자리가 왜 중요하냐면 저점에서 고점을 찍고 다시 내려왔다가 상승 중에 악재를 만났죠. 악재를 만났는데 이 자리가 저점에 지금 지지를 받고 있다. 이런 경우에는 살짝 내려왔다가 올라가는데 이 고점과 이 저점에 전체 변동폭의 23% 그러니까 마이너스 23.8%인 선이 47만 9천 원이다. 그러면 47만 9천 원에 매수를 해서 목표가는 59만 원. 그러니까 59만 원이면 현재 가격이 지금 사실 58만 5천 원이거든요. 그러니까 떨어진 것만큼만 먹어도 된다는 거죠. 그래도 수익률이 괜찮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손절가는 우리가 47만 9천 원에 진입을 하기 때문에 손절가는 46만 원 손절가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알트코인의 대장주격인 이더리움 가지고 와주셨습니다. 종목 설명과 전략까지 들어봤고요. 두 분 투자자 질문 받아볼게요. 최유진 투자자님. 네, 사실 지난주에 종목 선정 기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긴 했는데 오늘 어떻게 보면 되게 알트코인의 이제 대장주인 이더리움은 좀 약간 식상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오늘 이 이더리움을 가지고 나오신 뭐 그런 특별한 이유라든지 종목 선정의 오늘 이유라든지 이런 게 좀 있으실까요? 네네.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쏟아지고 있는 현재의 뉴스에 대해서는 크게 비중을 두지 않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와이스라는 그 국제 신용평가 회사가 있습니다. 국제 신용평가 회사에 1년 유료로 제가 그 돈을 내고 거기 신용평가사에서 가상화폐 그 신용평가를 한 데이터를 매주
받아보고 있습니다. 매주 받아보고 있는데 굉장히 도움이 돼요. 화면을 잠깐 보여주시면 이 데이터가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인베스트먼트 리스크부터 시작해서 테크놀로지까지 전체적인 값을 먹여가지고 뭐 C+이다. 아크 같은 경우에는 C+, 뭐 이렇게 쭉 나오고요. 참고로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B-죠. 그래서 저는 이 신용평가서에서 최소 C+인 화폐 중에 현재 우리나라 거래소에서 그나마 좀 상위 거래량이 많은 종목을 제가 공략을 합니다. 네, 이렇게 질문 들어봤고요. 다음 종목 설명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다음에는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나요? 네, 그다음 종목은 오늘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더리움 클래식입니다. 이더리움 클래식은 오늘 코인베이스에서 오늘 상장이 되면서 급등을 한 모습인데 현재 이렇게 급등을 하고 있는데 지금 차트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급등을 하고 있다고 해가지고 여기에서 쫓아 들어가면 안 됩니다. 쫓아 들어가시면 안 되시고 지금 현재 저점에서 올라온 지금 가격대로 본다라고 하면 15,250원, 15,250원에 매수로 진입을 하시고 15,250원에 진입을 하셔가지고 목표가는 16,500원. 16,500원 그리고 손절가는 14,900원으로 잡고 여러분들이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혼자 올랐었죠. 이 이더리움 클래식까지 들어봤습니다. 역시 질문 타임 이어가야 될 텐데요. 장송민 투자자님 질문 주시죠. 네, 저 가상화폐 같은 경우는 저 같은 터틀 투자자는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면 이더리움과 이더리움 클래식 중에 어떤 종목을 저 같은 경우는 가져가면 될까요? 이더리움이 훨씬 그래도 알트코인 중에서는 대장주이기 때문에 그래도 이더리움이 가져가시는 게 제가 봤었을 때는 맞는 투자 종목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안정적인 투자자에게는 이더리움이 좀 더 낫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답을 좀 미리 본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죠. 자, 선택 시간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종목 정해주세요. 열심히 써주셨네요. 자, 화면이 꽉 차요, 지금 시판 화면이. 자, 준비되셨으면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자, 역시 예상대로 터틀 투자자님을 이더리움, 레빗 투자자는 이더리움 클래식 가지고 오셨습니다. 자, 이유 들어볼까요? 자, 최유진 투자자님, 오늘 클래식 정한 이유 뭘까요? 네, 아무래도 이제 코인베이스 거래소 상장 호재가 굉장히 이제 그쵸? 끌렸고요. 근데 좀 아무래도 이 호재가 미리 반영돼서 많이 올랐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아까 차트 설명에서 매수가 뭐 좀 잘 잡아주셔가지고 그때까지 좀 기다렸다가 잘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장성미 투자자님은 지금 조언 받고 바로 이더리움 네, 주셨잖아요. 네, 네. 어떤 기대하고 계시는지요? 저 그 가상화폐에 대해서 조금 막연히 투자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리스크하다라고 생각을 한 부분이 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시장 변동성이나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좀 감내할 수 있는 그 종목인 것 같아서 설명해 주신 부분을 들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 엄마격인 이더리움을 선택을 했습니다. 네, 좋습니다. 전문가님, 앞으로 이 두 종목 좋은 수익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두 분이 사실 오늘 코인 선택이 처음이거든요. 네네. 잘할 수 있게 조언 좀 부탁드릴게요. 가상화폐라고 해가지고 너무 뭐 하이 리스크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철저한 자기만의 매매 방법, 그 다음에 꼭 들어갈 자리에서만 들어가고 내동 매매 안 하신다라고 하면 좋은 결과 꼭 있으리라고 봅니다. 네, 오늘 정해준 자리만 정확히 잡는다면은 좋은 결과 있을 거다라는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자, 지금까지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주식과 해외 선물, 가상화폐까지 종목 선택을 마쳤습니다. 자, 투자 성향에 따라 오늘도 종목 선택이 조금 갈리는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자, 여러분은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앞으로 11시 계속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앞으로 어떤 종목들이 나오는지 기대 많이 해주셔도 좋겠습니다. 오늘의 선택 종목 화면으로 정리해 볼게요.
네, 해외 선물, 주식, 가상화폐까지 총망라하는 종합 투자 버라이어티쇼 희주간은 오늘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한 두 투자자와도 여기서 인사를 나눌 거고요. 저희는 내일은 지방선거일로 하루 쉬어가고 저희 목요일에 전문가들을 직접 모시고 더 자세한 이야기와 종목 이야기 듣는 시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요일 밤 11시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